오늘 저는 여러분의 건강, 특히 우리 삶의 마지막까지 총명함을 지켜줄 뇌 건강에 대해 아주 중요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 오랜 지인인 강병우 씨의 이야기를 먼저 꺼내야 할 것 같습니다. 강 씨는 저보다 10살 아래인 81살의 정정한 분이셨습니다. 불과 한두 달 전까지만 해도 함께 바둑을 두며 세상사를 논하고 손주들 이름을 하나하나 부르며 용돈을 챙겨주시던 분입니다. 그런데 얼마 전 강 씨는 아들조차 알아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당신 집 안방 화장실을 찾지 못해 옷에 실수를 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저 역시 큰 충격과 슬픔에 빠졌습니다. 더욱 안타까운 사실은 강 씨가 석 달 전만 해도 동네에서 건강이라면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는다는 평을 들었다는 점입니다. 매일 거르지 않고 산책을 즐겼고 장기를 두며 사람들과 어울렸으며 손주들 생일까지 정확히 기억하시던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그의 뇌가 마치 그를 외면한 듯 기능하기를 멈춘 것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모두의 뇌세포는 조금씩 변화하고 있으며 만약 우리가 아무런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다면 머지않아 우리 중 상당수가 인지 저하의 초기 징후를 경험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적극적인 예방 없이 3년이 지나면 5분 중 1분은 그러한 어려움에 직면할 수 있다고 합니다. 혹시 방금 놓아둔 리모컨이 어디 있는지 기억이 잘 나지 않으십니까? 조금 전에 복용한 약의 이름이 입가에서 맴돌기만 하십니까? 사랑스러운 손주의 얼굴은 선명한데 이름이 문득 헷갈릴 때가 있으신가요? 이것은 단순한 노화 현상으로 치부할 문제가 아닙니다. 이미 우리 뇌가 보내는 경고 신호일 수 있습니다. 저는 지난 65년간 의사로서 수천 명의 환자분들을 만나왔습니다. 그 중에는 60의 나이에도 기억력이 급격히 감퇴하는 분들이 계셨고 90을 훌쩍 넘긴 연세에도 대학 교수처럼 명석한 판단력을 유지하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이 차이는 과연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요? 유전적 요인이나 운명으로만 돌릴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결정적인 차이는 바로 생활 습관에 있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 보고 계신 이 내용은 단순한 건강 정보를 넘어섭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더욱 풍요롭고 의미 있게 만들 수 있는 일종의 삶의 지침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지금 이 시간에도 많은 분들이 치매라는 질병으로 인해 사랑하는 가족을 알아보지 못하고 심지어 자신의 이름마저 잊어가는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그분들 역시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우리처럼 건강한 일상을 누리셨습니다. 지난달 제가 진료했던 78배 김영수 어르신은 약 6개월 전부터 기억력이 현저히 나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사소한 약속을 잊는 정도였지만 이제는 아침 식사 메뉴조차 기억하지 못하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그의 아내분은 제 앞에서 눈물을 글썽이며 이렇게 호소하셨습니다. 저희가 50년을 함께했는데 이제는 제가 누구인지도 가끔 헷갈려 해요. 선생님, 제발 저희 남편 좀 도와주세요.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하나를 강조하고 싶습니다. 최신 의학 연구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년층에서 발생하는 치매 사례 중 상당 부분, 구체적으로 약 40%는 충분히 예방 가능했다는 놀라운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치매는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운명이 아닙니다. 우리의 적극적인 선택과 노력으로 그 발병 위험을 현저히 낮출 수 있습니다. 여러분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을 끝까지 경청해 주십시오. 중간에 정보를 놓치시면 오히려 혼란만 가중될 수 있습니다. 저는 91살의 나이에도 매일 환자를 진료하고 책을 집필하며 매주 건강 강연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때로는 20살 젊은 후배 의사들보다 제 기억력이 더 좋다는 칭찬을 듣기도 합니다. 그 비결이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제가 80살 무렵 한 의학 세미나에서 저보다 10살 어린 동료 의사가 제게 물었습니다. 박 선생님, 어떻게 그 연세에도 그렇게 기억력이 좋으십니까? 저는 이제 겨우 70인데 환자 이름도 자꾸 깜빡합니다.
그때 제가 그에게 알려주었던 방법들이 바로 오늘 여러분께 상세히 전해드릴 내용들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공유할 지혜는 어쩌면 많은 분들이 병원에서 쉽게 접하지 못했을 수도 있는 내용입니다. 그 이유는 이 방법들이 일상생활 속 작은 실천에서 시작되며 특별한 비용이 들지 않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실제로 건강한 생활 습관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지만 때로는 그 단순함 때문에 간과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우리 몸과 뇌를 건강하게 지키는 가장 근본적인 힘은 바로 우리 자신에게 있습니다. 최근 한 제약업계 관계자가 사석에서 만약 사람들이 생활 습관 개선만으로도 치매를 상당 부분 예방할 수 있다는 사실을 널리 알게 된다면 고가의 치료제 시장이 위축될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잠시만 주목해 주십시오. 이 정보는 여러분과 소중한 가족의 삶에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유익하다고 생각되시면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십시오. 그리고 주변에 치매를 걱정하는 지인이 계시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행동이 누군가의 남은 인생을 건강하고 행복하게 바꿀 수 있습니다. 10초면 충분합니다. 지금 바로 실천해 주십시오. 자,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이 영상의 모든 내용을 끝까지 확인하셔야 온전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중간에 시청을 멈추시면 단편적인 정보로 인해 오히려 오해가 생길 수 있으니 반드시 마지막까지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오늘 알려드릴 나이 들어도 명쾌한 정신을 유지하는 10가지 원칙은 제 삶을 근본적으로 바꿔놓은 방법들입니다. 이 원칙들 덕분에 저는 동년배 친구들이 하나둘씩 인지 기능 저하로 어려움을 겪을 때도 현역 의사로서 왕성하게 활동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이 방법들을 꾸준히 실천하신다면 늦은 나이에도 주변 사람들이 놀랄 만큼 젊고 건강한 정신을 유지하실 수 있을 겁니다. 첫 번째 원칙, 규칙적인 신체 활동, 뇌 건강의 초석. 여러분, 이것 하나만 제대로 실천하셔도 치매 발병 위험을 절반 가까이 줄일 수 있습니다. 믿기 어려우실 수도 있겠지만 이는 여러 유수 의과대학의 연구를 통해 입증된 사실입니다. 최근 한 연구에서는 65세 이상 노인 3,5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일주일에 3번 이상 꾸준히 걷기 운동을 한 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에 비해 치매 발병 위험이 47%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현재 사용되는 어떤 치매 치료제보다도 뛰어난 예방 효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운동은 헬스클럽에서 무거운 기구를 드는 고강도 훈련이 아닙니다. 그저 매일 30분씩 주변을 걷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저는 매일 아침 7시면 집 근처 공원을 한 바퀴 걷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거에 빠지지 않고 실천합니다. 처음에는 무릎도 뻐근하고 숨도 찼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몸이 적응하여 이제는 걷지 않으면 오히려 몸이 더 불편하게 느껴질 정도입니다. 작년에 무릎 관절에 잠시 문제가 생겨 2주간 걷지 못했던 적이 있습니다. 놀랍게도 그 짧은 기간 동안 제 기억력이 눈에 띄게 저하되는 것을 체감했습니다. 환자분들의 이름이 잘 떠오르지 않고 약 처방도 순간순간 헷갈렸습니다. 하지만 다시 걷기를 시작하자 불과 2주 만에 기억력이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었습니다. 직접 경험해보니 신체 활동이 뇌 건강에 얼마나 중요한지 더욱 절실히 깨달았습니다. 걷기 운동이 왜 기억력에 좋을까요? 운동을 하면 우리 뇌로 향하는 혈액순환이 원활해집니다. 뇌에 산소와 영양분이 충분히 공급되면 뇌세포는 더욱 건강하고 활기차게 기능합니다. 또한 운동은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수치를 낮추고 기분을 좋게 만드는 엔도르핀과 같은 호르몬 분비를 촉진합니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규칙적인 운동이 뇌의 해마라는 영역의 크기를 실제로 증가시킬 수 있다는 연구 결과입니다. 해마는 기억 형성과 저장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뇌 부위로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그 크기가 줄어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꾸준히 운동하면 마치 근력 운동으로 팔 근육이 커지듯 해마의 용적이 오히려 늘어날 수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도 뇌 근육을 키우고 싶지 않으십니까? 의학 연구에 따르면 일주일에 3회 이상 규칙적으로 걷는 노인들은 그렇지 않은 노인들에 비해 치매 발병 위험이 약 50% 낮아진다고 합니다. 50%라니 정말 대단한 수치 아닙니까? 이는 어떤 고가의 치매 예방약보다도 확실한 효과일 수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운동은 약물과 달리 부작용이 거의 없습니다. 오히려 심장질환, 당뇨병, 고혈압과 같은 다른 만성 질환의 위험까지 줄여주는 부수적인 건강 효과도 많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일부터 당장 걷기 시작하십시오. 처음부터 무리하지 마시고 하루 5분 걷기부터 시작해서 점차 시간을 늘려가시면 됩니다. 걸을 때는 팔도 힘차게 앞뒤로 흔들어 주시면 운동 효과가 더욱 좋습니다. 가능하다면 나무와 꽃이 있는 공원이나 숲길처럼 자연을 느낄 수 있는 곳을 걸으십시오. 자연 속에서의 걷기는 우리 뇌에 더욱 긍정적인 자극을 줍니다. 제 환자 중 한 분인 이종석, 75세, 씨는 초기 치매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제가 매일 30분씩 꾸준히 걸으시라고 권해드렸더니 6개월 후 인지 기능 검사 점수가 놀랍게 향상되었습니다. 이제는 치매약 복용량도 줄이셨고 손주들 이름도 모두 정확하게 기억하십니다. 이런 사례는 제 진료실에서 수없이 목격해왔습니다. 두 번째 원칙, 건강한 식습관, 뇌를 살리는 음식, 뇌를 해치는 음식. 여러분, 우리가 매일 섭취하는 음식이 우리 뇌의 건강 상태를 결정짓는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기름지고, 달고, 짠 음식은 우리 뇌의 독과 같습니다. 반대로 신선한 과일과 채소, 등푸른 생선과 같은 음식은 뇌 기능에 활력을 주는 보약이 됩니다. 충격적인 연구 결과 하나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매일 튀김이나 과자 같은 가공식품을 즐겨 먹는 노인은 그렇지 않은 노인에 비해 치매 발병 위험이 무려 3배나 높았습니다. 3배라니 지금 여러분이 무심코 드시는 그 과자 한 조각이 소중한 뇌 기능을 조금씩 갉아먹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최근 의학계에서는 지중해식 식단이 뇌 건강에 매우 유익하다는 연구 결과들이 지속적으로 발표되고 있습니다. 올리브 오일, 생선, 견과류, 과일, 채소가 풍부한 지중해식 식단을 꾸준히 섭취한 노인들은 그렇지 않은 노인들보다 치매 발병 위험이 53%나 낮았다고 합니다. 이는 단순한 식습관의 변화만으로도 치매 위험을 절반 이상 줄일 수 있다는 놀라운 증거입니다. 저는 매일 아침 블루베리와 호두를 한 줌씩 먹습니다. 블루베리에는 항산화 성분이 풍부하여 뇌세포 손상을 막아주고 호두에는 뇌기능 향상에 도움이 되는 좋은 지방산이 듬뿍 들어 있습니다. 생선은 일주일에 2번 이상 꼭 챙겨 먹으려고 노력합니다. 특히 고등어, 삼치, 꽁치와 같은 등푸른 생선에는 오메가-3 지방산 등 뇌 건강에 필수적인 영양소가 풍부하여 기억력 증진에 큰 도움이 됩니다. 제가 80대 초반에 잠시 기억력이 예전 같지 않다고 느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식단을 완전히 바꿨습니다. 설탕과 밀가루 섭취를 대폭 줄이고 생선과 채소, 과일 섭취량을 크게 늘렸습니다. 특히 블루베리, 시금치, 브로콜리와 같은 항산화 식품을 매일 챙겨 먹었습니다. 놀랍게도 석 달 만에 기억력이 눈에 띄게 좋아졌습니다. 제 동료 의사들도 제 변화를 알아챌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소식 하는 습관입니다. 저는 항상 배가 부르기 직전 약 70에서 80% 정도 찼다고 느껴질 때 수저를 놓습니다. 여러 연구에 따르면 적게 먹는 것이 수명을 연장하고 뇌 건강에도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세계적인 장수촌이자 치매 발병률이 매우 낮은 곳으로 알려진 일본 오키나와 지역 주민들은 하라하치부, 즉 배를 80%만 채우라는 식사 원칙을 철저히 지킨다고 합니다. 식사 중이나 식사 전후로 물을 충분히 마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우리 뇌의 약 75%는 물로 이루어져 있어서
약간의 수분 부족만으로도 기억력과 집중력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하루에 약 68잔, 1.52리터 의 물을 꾸준히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 원칙, 질 높은 충분한 수면, 의외의 휴식과 재정비 시간. 여러분, 매일 밤 얼마나 주무십니까? 만약 하루 5시간이나 6시간 정도밖에 못 주무신다면 매일 밤 여러분의 뇌는 조금씩 손상되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잠을 잘 자는 것은 기억력 유지에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잠을 자는 동안 뇌는 낮 동안 학습하고 경험했던 정보들을 정리하고 장기 기억으로 저장하는 중요한 작업을 수행합니다. 잠이 부족하면 이 과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기억력이 저하될 수밖에 없습니다. 놀랍게도 만성적인 수면 부족은 치매 발병 위험을 2배까지 높일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충분한 수면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지요? 최근 한 연구팀의 실험 결과에 따르면 하루 6시간 이하로 자는 65세 이상 노인들은 7, 8시간 충분히 자는 노인들에 비해 치매 발병과 관련된 특정 단백질, 베타 아밀로이드 등 이 뇌에 약 40% 더 많이 축적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물질들이 바로 치매를 유발하는 주요 원인 중 하나입니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우리가 잠을 자는 동안 우리 뇌에서는 일종의 청소 작업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과학자들이 발견한 글림프 시스템이라는 뇌의 청소 시스템은 주로 수면 중에 활성화되어 뇌에 쌓인 해로운 독성 물질과 노폐물을 효과적으로 제거합니다. 잠을 충분히 자지 않으면 뇌 속에 이러한 쓰레기들이 제대로 청소되지 않고 계속 쌓이게 되는 셈입니다. 저는 매일 밤 9시에는 잠자리에 들어 아침 5시에 일어납니다. 하루 8시간 수면을 철저히 지키려고 노력합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에는 스마트폰이나 TV 시청을 피하고 따뜻한 물로 샤워를 하거나 가벼운 내용의 책을 잠시 읽습니다. 이러한 습관이 깊고 편안한 잠을 자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제 환자 중 한 분인 박영애, 78세. 할머니는 밤에 자주 깨고 숙면을 취하지 못해 수면제를 오랫동안 복용해 오셨습니다. 제가 그분께 낮 시간에 30분 정도 햇볕을 쬐며 걷기, 저녁 식사 후에는 커피나 녹차 같은 카페인 음료 피하기, 잠들기 전 따뜻한 우유 한 잔 마시기 등을 권해드렸습니다. 2주 후, 할머니는 수면제 없이도 7시간을 편안하게 주무신다며 무척 기뻐하셨습니다. 그리고 한 달 뒤에는 요즘 손주들 생일도 훨씬 잘 기억나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나이에는 특히 잠이 잘 오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 때는 무리하게 약에 의존하기보다는 낮에 충분히 활동량을 늘리고 저녁 시간에는 각성 효과가 있는 음료를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도 잠이 오지 않으면 억지로 잠을 청하려 애쓰기보다는 잠시 일어나 따뜻한 우유를 한 잔 마시거나 조용하고 편안한 음악을 듣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원칙, 적극적인 두뇌 활동, 쓰지 않으면 녹쓰는 뇌. 이것이 바로 제가 90이 넘은 나이에도 비교적 명료한 정신으로 진료와 연구를 계속할 수 있는 중요한 비결 중 하나입니다. 우리 뇌도 근육과 마찬가지로 사용하지 않으면 그 기능이 약해지고 퇴화합니다. 그래서 뇌를 자주 사용하고 새로운 자극을 주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충격적인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하루 종일 주로 TV만 보면서 시간을 보내는 노인은 꾸준히 퍼즐을 풀거나 책을 읽는 노인에 비해 치매에 걸릴 확률이 3배나 높았다고 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소파에 앉아 무심코 TV 채널만 돌리고 계신다면 여러분의 뇌는 조금씩 그 기능을 잃어가고 있는 것일 수 있습니다. 쓰지 않으면 잃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는 우리 뇌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진리입니다. 뇌에 새로운 도전 과제를 주고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활동은 뇌가 새로운 신경 연결망을 만들고 변화하는 환경에 적응하는 능력, 즉 뇌의 가소성을 키웁니다. 나이가 들어도 우리 뇌는 여전히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신문에 나오는 낱말 퍼즐이나 수도쿠를 풉니다. 처음에는 어렵게 느껴졌지만 꾸준히 하다 보니 이제는 제법 익숙해졌습니다. 또한 바둑이나 장기도 훌륭한 뇌 운동입니다. 저는 일주일에 2번 정도
동네 경로당 어르신들과 함께 바둑을 둡니다. 바둑을 두면서 머리를 쓰고 다양한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고 함께 웃으니 그야말로 일석삼조의 효과를 얻고 있습니다. 제 환자 중 이상철, 82세, 씨는 치매 초기 진단을 받으셨지만 매일 꾸준히 바둑을 두고 낱말 퍼즐을 풀면서 지난 5년간 증상의 진행을 거의 막아내고 계십니다. 그분은 바둑을 두면 머리가 맑아지는 느낌이 든다 고 말씀하십니다. 스도쿠, 가로세로 낱말 맞히기, 카드 게임과 같은 놀이도 뇌 기능을 향상시키는데 매우 좋습니다. 이러한 활동들은 뇌의 여러 영역을 동시에 사용하게 만들어 뇌 신경망을 강화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요즘에는 스마트폰으로도 다양한 뇌 훈련 애플리케이션을 쉽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손주들에게 부탁하면 간단하게 설치해주고 사용법도 알려줄 것입니다. 다만 스마트폰을 너무 오래 사용하면 눈이 피로해질 수 있으니 적절히 시간을 조절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도 우리 뇌에는 아주 좋은 자극이 됩니다. 저는 80살에 영어 공부를 다시 시작했습니다. 매일 영어 단어를 5개씩 외우고 간단한 영어 동화를 읽으려고 노력합니다. 처음에는 잘 외워지지 않고 답답했지만 꾸준히 반복하다 보니 조금씩 실력이 늘어가는 것을 느낍니다. 지금은 손주들과 간단한 영어로 대화도 나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새로운 취미를 갖거나 외국어를 배우거나 악기 연주에 도전해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처음에는 어렵고 좌절감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마십시오. 새로운 지식이나 기술을 배울 때 우리 뇌 속에서는 새로운 신경 연결고리가 활발하게 만들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치매를 예방하고 건강한 뇌를 유지하는 핵심 비결 중 하나입니다. 5번째 원칙, 활발한 사회적 관계 유지, 고립은 뇌 건강의 적. 여러분, 이 원칙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홀로 생활하면서 하루 종일 누구와도 대화를 나누지 않는 노인은 그렇지 않은 노인에 비해 치매 발병 위험이 무려 64%나 높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이는 정말 간과할 수 없는 수치입니다. 혼자 고립되어 지내는 것보다 다른 사람들과 적극적으로 교류하고 소통하는 것이 뇌 건강에 훨씬 유익합니다. 여러 연구에 따르면 사회적으로 고립된 생활을 하는 노인들은 활발한 사회 활동을 하는 노인들에 비해 치매에 걸릴 확률이 2배 가까이 높다고 합니다. 사회적 교류가 왜 뇌 건강에 좋을까요? 다른 사람과 대화를 나눌 때 우리 뇌는 상대방의 말을 이해하고 관련된 기억을 떠올리며 자신의 생각을 정리하여 적절한 반응을 만들어내는 등 매우 복잡하고 정교한 인지 과정을 수행합니다. 이 모든 과정이 뇌를 자극하고 활성화시켜 마치 뇌에게 다양한 운동 기회를 제공하는 것과 같습니다. 최근 한 연구에서는 배우자와 함께 생활하는 노인이 홀로 사는 노인보다 치매 발병 위험이 40% 낮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매일 배우자와 대화를 나누고 함께 의사결정을 내리는 과정 자체가 뇌를 건강하게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저는 일주일에 적어도 3번 이상은 친구들이나 가족들과 만남을 갖습니다. 때로는 그냥 모여 앉아 이런저런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를 나누기도 하고, 때로는 함께 가까운 곳으로 산책을 가거나 영화를 보러 가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들과 끊임없이 소통하고 정서적 유대감을 나누는 것입니다. 제 환자 중 홀로 생활하시는 박순자 할머니는 초기 치매 증세가 있으셨습니다. 제가 그분께 동네 노인복지관에서 운영하는 합창단에 가입해보시라고 권해드렸습니다. 처음에는 내가 이 나이에 무슨 노래를 부르냐며 손사래를 치셨습니다. 하지만 꾸준한 설득 끝에 합창단 활동을 시작하셨고 6개월 후에는 새로운 친구들도 많이 사귀고 매주 2번씩 만나는 합창 연습 시간을 손꼽아 기다리신다고 합니다. 놀랍게도 그분의 인지 기능 검사 결과도 눈에 띄게 향상되었습니다. 할머니는 노래를 부르면서 옛날 젊었을 때 불렀던 가사도 다 기억나고 새로 사귄 친구들 이름도 더 잘 외워져요라며 활짝 웃으셨습니다. 혹시 지금 혼자 생활하고 계신 분이라면 가까운 동네 경로당이나 복지관에 한번 방문해 보십시오.
요즘에는 어르신들을 위한 정말 다양하고 유익한 프로그램들이 많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림 그리기, 노래 교실, 건강 체조, 춤 수업 등 여러 활동들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낯설고 어색할 수 있지만 한번 용기를 내어 참여해 보시면 새로운 친구도 사귀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실 수 있을 겁니다. 자원봉사 활동에 참여하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다른 사람을 돕는 활동은 우리 뇌에 긍정적인 자극을 주고 삶의 의미와 목적의식을 느끼게 해줍니다. 연구에 따르면 규칙적으로 자원봉사를 하는 노인들은 그렇지 않은 노인들보다 우울증 발병 위험이 낮고 인지 기능도 더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손주들과 자주 통화하거나 만나는 것도 뇌 건강에 매우 좋습니다. 저는 매주 일요일이면 손주들과 영상 통화를 합니다. 요즘 아이들이 학교에서 무슨 재미있는 일이 있었는지, 어떤 새로운 게임을 배우고 있는지 이야기해 주는데 그 이야기를 듣다 보면 저도 덩달아 새로운 세상을 배우는 것 같아 즐겁습니다. 젊은 세대와의 적극적인 소통은 우리 뇌에 신선하고 건강한 자극제가 됩니다.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PC와 같은 현대 기술을 활용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멀리 떨어져 사는 가족이나 친구들과 영상통화를 하면 마치 바로 옆에 함께 있는 것처럼 생생한 교류를 나눌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사용법이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 손주들에게 도움을 청해 보십시오. 그들은 기꺼이 여러분을 도와줄 것입니다. 6번째 원칙, 스트레스 관리 만병의 근원이자 뇌 손상의 주범. 여러분, 스트레스가 우리 몸과 마음에 얼마나 해로운 영향을 미치는지 잘 알고 계실 겁니다. 특히 만성적인 스트레스는 직접적으로 우리 뇌세포를 손상시키고 심지어 죽음에 이르게 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기억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해마 영역은 스트레스에 매우 취약합니다. 지속적으로 과도한 스트레스에 노출되면 여러분의 소중한 기억들이 하나둘씩 사라져갈 수 있습니다. 충격적인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만성적인 스트레스를 오랫동안 겪어온 노인들의 뇌를 MRI로 촬영하여 분석해보니 기억을 담당하는 해마의 크기가 스트레스를 잘 관리한 일반 노인들에 비해 최대 14%까지 작아져 있었다고 합니다. 이는 마치 뇌가 실제 나이보다 10년은 더 빨리 늙어버린 것과 같은 심각한 수준입니다. 스트레스는 기억력을 앗아가는 가장 큰 적 중 하나입니다.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우리 몸에서는 코르티솔과 같은 스트레스 호르몬이 분비됩니다. 이 호르몬이 만성적으로 높은 수치를 유지하면 뇌의 해마, 즉 기억 중추가 손상될 수 있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스트레스에 대한 회복력이 떨어져 더욱 취약해질 수 있습니다. 젊었을 때는 하루 이틀 푹 쉬면 쉽게 회복되던 스트레스도 나이가 들면 뇌에 더 깊고 오래가는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나이에는 스트레스 관리가 더욱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스트레스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까요? 저는 매일 아침 10분간 명상을 합니다. 그냥 조용히 편안한 자세로 앉아 눈을 감고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면서 머릿속의 복잡한 생각들을 비워내려고 노력합니다. 처음에는 이런저런 잡생각이 끊임없이 떠올라 집중하기 어려웠지만 꾸준히 연습하다 보니 이제는 명상을 통해 마음이 한결 평온해지는 것을 느낍니다. 명상이 단순한 심리적 안정 효과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여러 연구에 따르면 8주 동안 매일 20분씩 명상을 실천한 사람들의 뇌 구조에 실제로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났다고 합니다. 스트레스 반응과 관련된 뇌 부위, 편도체 등 뇌 활동은 감소하고 반대로 집중력과 공감 능력 등을 담당하는 뇌 부위, 전전두엽 피질 등은 활성화되었다고 합니다. 명상은 말 그대로 우리 뇌를 건강하게 재구성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제가 76살에 심한 불면증과 기억력 저하로 꽤 고생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명상을 처음 접하고 꾸준히 실천했는데 석 달 만에 놀라운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잠도 훨씬 깊이 잘 수 있게 되었고 환자분들의 이름이나 중요한 약속들도 더 잘 기억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자주 웃는 것도 스트레스 해소에 아주 효과적입니다.
저는 매일 저녁 시간을 내어 재미있는 예능 프로그램을 보거나 유쾌한 내용의 책을 읽으려고 노력합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웃을 때 우리 몸에서는 엔도르핀과 같은 행복 호르몬이 분비됩니다. 이 호르몬은 스트레스를 줄이고 기분을 좋게 만들어 면역력 강화에도 도움을 줍니다. 웃음의 건강 효과는 과학적으로도 충분히 입증되었습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15분 동안 진심으로 크게 웃으면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수치가 최대 39%까지 감소한다고 합니다. 매일 한 번씩이라도 박장대소하는 습관을 갖는 것만으로도 우리 뇌 건강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끔은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고 편안하게 쉬는 시간을 갖는 것도 중요합니다. 항상 바쁘게 움직이거나 무언가 생산적인 일을 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에서 벗어나 때로는 의도적으로 멍하니 휴식을 취하는 것이 뇌 건강에 더 좋을 수 있습니다. 우리 뇌도 과부하가 걸리지 않도록 적절한 휴식이 필요합니다. 지금 이 순간 잠시 하던 일을 멈추고 눈을 감은 채 깊은 심호흡을 3번만 해보십시오. 숨을 천천히 들이마시고 더 천천히 내쉬어 보세요. 어떻습니까? 마음이 조금은 차분하게 가라앉는 것을 느끼시나요? 이렇게 짧고 간단한 휴식조차도 우리 뇌에는 아주 소중한 선물이 될 수 있습니다. 7번째 원칙, 감사하는 마음, 긍정적 태도가 뇌를 점개한다. 여러분, 이것이 단순히 마음가짐의 문제를 넘어선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실제로 일상에서 부정적인 생각을 자주 하고 불평불만이 많은 노인은 긍정적이고 낙관적인 태도를 가진 노인보다 치매 발병 위험이 40%나 높았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이것은 과학적인 근거가 있는 이야기입니다. 한 연구팀은 65세 이상 노인 1,500명을 대상으로 7년간 추적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 평소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갖고 삶의 만족감을 느끼는 노인들은 그렇지 않은 노인들에 비해 치매 발병률이 38%나 낮게 나타났습니다.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긍정적인 마음가짐이 우리 뇌 건강에 이렇게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저는 매일 밤 잠자리에 들기 전에 그날 하루 동안 있었던 일들 중에서 3가지 이상 감사했던 일을 떠올리려고 노력합니다. 아침에 일어나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살에 감사하고, 맛있게 먹은 따뜻한 밥 한 끼에 감사하고, 산책길에서 마주친 친절한 이웃의 인사에 감사하고, 멀리 사는 손주의 안부 전화 목소리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일상의 작은 일들에도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우리 뇌에서는 세로토닌이나 도파민과 같은 긍정적인 신경전 달물질이 분비됩니다. 이 물질들은 기분을 좋게 만들고 스트레스를 완화하며 나아가 기억력과 집중력을 향상시키는 데도 도움을 줍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아주 작은 일에라도 감사하는 습관을 한번 들여보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제 환자 중 68배 김영우 씨는 몇 년 전 아내와 사별한 후 깊은 우울증과 함께 기억력 감퇴를 호소하셨습니다. 그때 제가 그분께 매일 감사일기를 써보시라고 권해드렸습니다. 처음에는 지금 제 처지에 감사할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라며 심한 거부감을 보이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매일 저녁 잠들기 전에 단 한 가지라도 좋으니 감사했던 일을 찾아 적어보시라고 간곡히 부탁드렸습니다. 3달 후 그분은 환한 얼굴로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이제는 하루에 감사한 일을 5가지도 넘게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미처 몰랐던 소중한 것들이 제 주변에 참 많았더군요. 그리고 놀랍게도 그분의 기억력 검사 점수 역시 이전보다 향상된 결과를 보였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마치 근육과 같아서 훈련을 통해 키울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다소 어색하고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꾸준히 연습하면 점차 자연스러워지고 습관으로 자리 잡게 됩니다. 매일 저녁 잠자리에 들기 전 오늘 하루 나에게 일어났던 작지만 소중한 행복과 감사한 순간들을 떠올리는 시간을 가져보십시오. 또한 과거에 좋았던 기억들을 자주 회상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젊은 시절 가족들과 함께 떠났던 즐거운 여행 사진을 보면서 그때의 행복했던 순간들을 다시 한번 느껴보거나
친구들과 함께 웃고 떠들었던 유쾌한 시간을 떠올려 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긍정적인 기억을 자주 되새기는 것도 우리 뇌에 좋은 자극이 됩니다. 8번째 원칙, 뇌 건강에 도움을 주는 영양제, 선별적 섭취와 전문가 상담 필수. 하지만 여기서 주의하셔야 할 점이 있습니다. 시중에 판매되는 모든 영양제가 다 효과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안타깝게도 많은 회사들이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거나 미미함에도 불구하고 고가의 영양제를 판매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근 TV 광고나 홈쇼핑 등에서 치매 예방에 특효라거나 기억력 개선에 탁월한 효과가 있다고 선전하는 특정 성분의 제품들이 많이 보이는데, 이러한 제품들 중 상당수는 그 효과가 충분히 과학적으로 입증되지 않았거나 과장된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제품에 큰 비용을 지출하시기 전에 반드시 주치의나 전문가와 충분히 상담하시는 것이 현명합니다. 그렇다면 과학적으로 그 효능이 어느 정도 입증된 영양 성분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먼저,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한 생선 기름은 뇌기능 유지와 혈행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어 캡슐 형태로 섭취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비타민 B군, 특히 비타민 B12와 엽산, 비타민 B9, 은 신경계 기능 유지와 호모시스테인 수치 조절에 관여하여 인지 기능 개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비타민 D와 비타민 E와 같은 항산화 비타민도 뇌세포 보호 및 기능 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일본에서 시행된 한 연구에서는 65세 이상 노인 1000명을 대상으로 5년간 추적 조사한 결과 혈중 비타민 D 수치가 높은 그룹은 낮은 그룹에 비해 치매 발병률이 53%나 낮았다고 보고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노인들은 야외 활동 부족 등으로 인해 비타민 D 결핍 상태인 경우가 많으므로 낮 시간에 적절히 햇볕을 쬐거나 필요한 경우 의사와 상담 후 보충제를 섭취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비타민 B12 역시 매우 중요합니다. 나이가 들면 위산 분비 감소 등으로 인해 음식물로부터 비타민 B12를 흡수하는 능력이 떨어질 수 있는데, 비타민 B12가 부족해지면 기억력 저하, 혼란, 피로감 등을 겪을 수 있습니다. 비타민 B12는 주로 육류, 생선, 달걀, 유제품 등 동물성 식품에 많이 함유되어 있지만, 특히 엄격한 채식을 하시는 분들은 결핍 위험이 높으므로 전문가와 상담하여 보충제 섭취를 고려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영양제는 균형 잡힌 식사를 통해 충분한 영양소를 섭취하지 못할 경우에 보조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가능한 한 다양한 자연식품을 통해 필요한 영양소를 골고루 섭취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영양제는 결코 건강한 식습관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또한 어떤 영양제를 복용하기 전에는 반드시 의사나 약사와 상담하여 자신에게 적합한지, 현재 복용 중인 다른 약물과 상호작용은 없는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여러 만성 질환으로 인해 다양한 약을 복용하고 계신 경우에는 더욱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일부 영양제는 특정 약물의 효과를 떨어뜨리거나 부작용을 증가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9번째 원칙, 혈압과 혈당의 철저한 관리, 혈관 건강이 곧 뇌 건강. 고혈압과 당뇨병은 치매 발병에 매우 중요한 위험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혈압이 높거나 혈당 조절이 잘 되지 않으면 우리 몸 전체의 혈관, 특히 뇌로 혈액을 공급하는 미세혈관들이 손상될 수 있습니다. 혈관이 손상되면 뇌로 가는 혈액 공급이 원활하지 않게 되어 뇌 기능이 저하되고 결국 치매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충격적인 사실을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제대로 조절되지 않는 고혈압은 치매 발병 위험을 정상인에 비해 최대 6배까지 높일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또한 당뇨병이 있는 노인은 그렇지 않은 노인보다 치매에 걸릴 위험이 약 2배 높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혈압이 지속적으로 높으면 뇌의 작은 혈관들이 압력을 견디지 못하고 손상되거나 막힐 수 있습니다. 이러한 손상이 누적되면 뇌 조직에 혈액 공급이 부족해져 신경세포가 죽게 되고, 이로 인해 발생하는 혈관성 치매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당뇨병으로 인해 혈당이 높은 상태가 지속되면 과도한 포도당이 뇌세포에 독성 물질로 작용하여 신경세포를 손상시키고
알츠하이머병과 같은 퇴행성 뇌질환의 발병 위험을 높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정기적으로 혈압과 혈당을 측정하고 만약 고혈압이나 당뇨병 진단을 받았다면 의사의 지시에 따라 꾸준히 약물 치료를 받고 생활 습관을 개선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식사요법에 신경 써서 싱겁게 먹고 단 음식과 가공식품 섭취를 줄이며 규칙적인 운동을 통해 적정 체중을 유지하고 혈압과 혈당을 적극적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제 환자 중 이정호, 70세, 씨는 고혈압과 당뇨병을 함께 진단받으셨습니다. 처음에는 약을 꼬박꼬박 챙겨 먹는 것을 매우 귀찮아하셨지만 제가 혈압과 혈당 관리가 뇌 건강과 치매 예방에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 차례 자세히 설명해드렸습니다. 그 후 이정우 씨는 식단 조절과 운동, 약물 치료를 매우 성실하게 따르셨고 5년이 지난 지금도 연세에 비해 기억력이 훨씬 좋으시고 활기찬 노년 생활을 보내고 계십니다. 10번째 원칙, 삶의 목표 설정과 계획적인 생활, 뇌에 활력을 불어넣는 동기부여. 뚜렷한 삶의 목표를 갖고 계획적으로 생활하는 것은 우리 뇌를 지속적으로 활성화시키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저는 91살인 지금도 매년 새로운 목표를 세우고 그것을 달성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작년에는 전국 20개 병원과 복지관에서 건강 강연을 하는 것이 목표였고 올해는 치매 예방에 관한 새로운 책을 한 권 더 집필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이렇게 구체적인 목표가 있으면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 생각하고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계획을 하나씩 실행해 나가는 과정에서 우리 뇌의 중요한 기능 중 하나인 실행 기능이 향상됩니다. 실행 기능이란 목표 설정, 계획 수립, 작업 기억, 자기 통제 등 고차원적인 인지 능력을 총괄하는 기능으로 이 기능이 강화되면 기억력과 집중력 향상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은퇴 후에도 뚜렷한 삶의 목표와 의미를 갖고 능동적으로 생활하는 노인들은 그렇지 않은 노인들에 비해 인지 기능 저하 속도가 42%나 느렸다고 합니다. 이는 단순히 신체적으로 활동적인 것을 넘어 삶의 목적의식과 성취감이 뇌 건강에 얼마나 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를 잘 보여주는 결과입니다. 여러분도 아주 작은 목표라도 한번 세워보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예를 들어 이번 달에는 책 한 권을 다 읽겠다. 일주일에 한 번씩 손주에게 손편지를 쓰겠다. 새로운 요리 레시피를 하나 배워서 가족들에게 만들어주겠다 등 무엇이든 좋습니다. 그리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꾸준히 실천해 보십시오. 이러한 과정 자체가 뇌를 끊임없이 자극하고 활성화시켜 기억력을 포함한 전반적인 인지 기능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목표는 너무 어렵거나 거창하지 않게, 그러나 약간의 도전의식을 느낄 수 있는 수준으로 설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목표를 달성했을 때는 스스로를 칭찬하고 작은 보상을 주는 것도 잊지 마십시오. 이러한 성취감은 뇌에 긍정적인 자극을 주어 다음 목표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됩니다. 제 환자 중 75의 박명수 씨는 은퇴 후 갑작스러운 역할 상실감과 함께 우울감, 기억력 저하를 호소하며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저는 그분께 손주들에게 재미있게 한글을 가르쳐주는 것을 목표로 삼아보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라고 권해드렸습니다. 처음에는 내가 뭘 가르칠 수 있겠냐 며 망설이셨지만 이내 손주들과 함께 공부할 교재를 직접 고르고 매주 2번씩 할아버지표 한글 교실을 열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박명수 씨의 표정은 눈에 띄게 밝아졌고 인지 기능 검사 결과도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그분은 손주들을 가르치기 위해 저도 미리 공부하고 준비해야 하는데 그러면서 오히려 제 뇌가 더 젊어지고 맑아지는 것 같아요라며 활짝 웃으셨습니다. 여기까지 나이 들어도 건강하고 명쾌한 기억력을 지키는 10가지 중요한 원칙들을 모두 말씀드렸습니다. 규칙적인 신체 활동, 건강한 식습관, 충분하고 질 좋은 수면, 적극적인 두뇌 활동, 활발한 사회적 관계 유지, 효과적인 스트레스 관리, 감사하는 마음 갖기. 필요한 경우 전문가와 상담 후 뇌 건강에 도움을 주는 영양제 선별적 섭취, 철저한 혈압 및 혈당 관리, 그리고 삶의 목표 설정과 계획적인 생활.
이 10가지 원칙들을 꾸준히 실천하신다면 여러분도 저처럼 건강하고 활기찬 뇌를 오랫동안 유지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 모든 원칙들 중에서 과연 어떤 것이 가장 효과적일까요? 사실 이 방법들은 각각 독립적으로 작용하기보다는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시너지 효과를 냅니다. 예를 들어, 규칙적으로 운동을 하면 스트레스가 줄어들고 잠도 더 잘 오게 되며 혈압과 혈당 관리에도 도움이 됩니다. 또한 활발한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면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갖게 되고 뇌도 다양한 자극을 받아 활성화됩니다. 이 모든 원칙들이 서로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받으며 더 큰 효과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하지만 제가 특별히 강조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 바로 꾸준함과 일관성입니다. 한 번에 모든 것을 다 바꾸려고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아주 작은 것부터 하나씩 시작해서 꾸준히 실천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매일 10분씩만이라도 걷겠다는 목표부터 시작해 보시고 그것이 익숙해지면 점차 시간을 늘려가시면 됩니다. 제 오랜 경험에 비추어 볼 때 특히 규칙적인 운동과 활발한 사회적 관계 유지가 뇌 건강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이 매우 큰 것 같습니다. 이 두 가지를 결합하면 더욱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마음 맞는 친구들이나 이웃들과 함께 걷기 모임을 만들어 정기적으로 활동해 보십시오. 이렇게 하면 운동 효과와 함께 사회적 교류를 통한 정서적 만족감과 뇌 자극 효과까지 동시에 얻을 수 있어 그야말로 일석이조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제가 드린 모든 말씀보다 더 중요한 한 가지를 강조하며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그것은 바로 실천입니다. 아무리 좋은 건강 정보와 방법을 알고 있다 하더라도 직접 행동으로 옮기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신 후 단 한 가지라도 좋으니 즉시 실천에 옮겨보십시오. 지금 당장 일어나 5분간 집안을 걸어보거나 내일 아침 식사 메뉴에 블루베리 한 줌을 추가하거나 오랜만에 친구에게 안부 전화를 걸어보는 것입니다. 무엇이든 좋습니다. 오늘부터 바로 지금부터 시작하십시오. 내일로 미루지 마십시오. 나중에 해야지라는 생각이 바로 우리 건강을 해치는 가장 큰 적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하고 행복한 노년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